너무 귀엽다 진짜.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나싱폰 1을 일주일 정도 사용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는 스마트폰을 뭐 2번 정도 접거나 돌돌 말지 않으면 재밌는 게 있을까 싶었었는데 여기 있었습니다. 첫 출시된 제품이니까 제품 디자인과 스펙 간단히 소개를 하고 나서 제품 컨셉과 포지셔닝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나싱 이어 1에서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했었죠. 무선 이어폰의 디자인이 중요합니까? 나싱의 두 번째 제품인데요. 그 컨셉은 확실하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스 디자인부터 스마트폰 같지 않게 얇고 비닐 하나 없이 패키징되어 있어요. 박스를 뜯는 과정도 섬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또 인상적이었던 게 심 트레이 핀이 이렇게 예쁜 건 처음이에요. 아마도 이 폰 1의 특징적인 투명 디자인과 조명 컨셉을 담으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 심 트레이 핀은 뭐 서랍 뒤져서 클립으로 하는 게 국룰이잖아요. 이건 못 버릴 것 같아요. 잘 보관해 두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심 트레이 핀을 보면서 쓸데없는 데 돈 쓰네, 가격이나 더 낮추지, 이렇게 생각한 분 있죠? 그게 딱 이 폰 컨셉이에요. 사람을 좀 불편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내가 이 디자인이 예뻐서 좋다는 말에 동의를 못한다면 나는 이 디자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건가? 아닌데, 나는 이게 진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영상을 보면서 계속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폰이기도 하니까 스마트폰 디자인까지 같이 보고 나서 여기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폰1 본체를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최근 아이폰에서 본 깻잎캔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펀치홀 형태로 왼쪽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스피커와 센서는 얇은 베젤 부분에 어떻게든 숨긴 것 같아요. 베젤 사이즈는 아이폰과 비교하면 아주 살짝 더 넓습니다. 전체 내면을 모두 동일한 베젤 사이즈로 마감을 했고, 특히 내 꼭지점 부분에서 디스플레이와 프레임 부분의 곡률이 일관성 있게 잘 이어져서 마감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거 안 맞으면 진짜 거슬리거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후면. 일단 예쁘다는 건 취향일 수 있으니까 다른 건 확실하죠? 나싱의 디자인 메인 컨셉인 투명 디자인이 후면에 적용되었습니다. 투명하다고 해서 우리가 내부 구조를 직접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무선 충전 코일과 스피커 부분 정도만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예쁘게 마감된 부분을 투명한 글래스로 덮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투명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냐, 그냥 마감된 후면을 글래스로 덮어놓은 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것 또한 디자인 방향성이라고 이해가 돼요. 자세히 보면 후면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구조물들이 칼같이 정렬이 잘 되어 있어서 내부를 그대로 보는 즐거움은 없지만 구조적인 라인에서 오는 미적 만족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특징적인 디자인이 글리프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이 라인 조명이 후면에 매립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이나 형태는 아니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오히려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트로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벨소리 박자에 맞게 각 조명이 깜빡거리는데요. 이게 딜레이 없이 정말 칼같이 작동하다 보니까 매번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꼭 벨소리뿐만 아니라 알림음도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사람마다 다른 벨소리를 설정을 하고 뒤집어 놓으면 자동으로 소리는 재생이 되지 않고 글리프만 작동하면서 글리프만 보고도 누군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인디케이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무선 배터리 공유 시에 충전을 시작하면 무선 충전 코일 주위에 조명이 들어와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충전 케이블을 꽂으면 현재 배터리 레벨을 알려줘요. 금방 꺼지는데 살짝 폰을 흔들어주면 다시 얼만큼 충전이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 필라이트 조명 정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조명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피사체를 촬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빛을 채워주는 효과는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글리프는 아니지만 녹화 버튼을 누르면 후면에 탈리 램프가 들어오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촬영 중인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서 저는 켜두고 사용했어요. 나싱에서 이 글리프 인터페이스로 심미적 디자인을 뛰어넘어서 설득력 있는 지불 가치를 갖기 위해 기능적 디자인 요소로서 포지셔닝을 좀 하고 싶었다고 느껴졌는데요. 과연 이게 구매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끝입니다. 진짜예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이 정도가 끝입니다. 스펙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778G 플러스로 쉽게 한 세대 전 플래그십 성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램은 8기가, 저장 공간은 256기가, 듀얼 심카드 슬롯, 6.55인치 OLED 디스플레이에 지문 센서까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전면 1600만화소 싱글 카메라고요. 후면은 듀얼 카메라로 메인은 5000만화소 OIS, 센서 사이즈는 1.56분의 1인치, 그리고 울트라 와이드는 5000만화소의 센서 사이즈 2.76분의 1인치 EIS만 가능합니다. 카메라 역시도 한 세대 전의 엔트리 플래그십 정도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면 그냥 컨셉이 확실한 폰이라는 것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컨셉이 먹힐 것인가, 먹힌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공감을 할 것인가, 이게 궁금해지죠? 그래서 불편하지만 재밌는 폰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에서 디자인이라는 요소는 CMF, 즉 컬러, 소재, 피니시 이 세 가지의 조합에서 크게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가격대가 비쌀수록 CMF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마감 기법과 소재가 좋아지기 마련이고 그것이 곧 프리미엄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됐었는데요. 나싱폰 1은 이 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 이렇게 디자인한 폰은 본 적도 없고 아마 다른 제조사에서 생각도 못 해봤을 거예요. 물론 이 나싱폰 1의 디자인이 모두가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어디까지나 디자인은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혼란스럽고 복잡해 보이는 디자인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싱폰 1은 이 후면 디자인과 글리프 인터페이스를 완성하는데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굳이 투명으로 만들어서 내부에 보이는 부분을 예쁘게 다시 마감하는 수고를 해야 했고요. 여기에 글리프 인터페이스를 적용을 하면서 복잡성은 더 증가했겠죠. 예쁘다 안 예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폰 디자인에 그동안 충분하다고 생각한 수준을 넘어서는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이게 우리의 구매 기준을 불편하게 자극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는 이 나싱에서 폰 1에 시도했던 이 글리프 인터페이스가 기능적으로 기존의 스마트폰을 압도하는 기능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었으면 좀 더 고민이 쉬웠을 텐데 좀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에 이르지는 못해 보여요. 현재 스마트폰 사용 시나리오를 보면 현재 유저가 후면을 이렇게 대놓고 보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글리프 인터페이스의 작동 방식은 귀엽고 유니크하지만 막상 실제 사용 시나리오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사진 촬영에서 사용하는 이 플라이트 역할로도 압도적인 결과물 차이를 보여주는 정도는 아니에요. 즉, 우리는 심미적인 만족감, 그리고 어디 모임에 나갔을 때 나 이렇게 특별한 폰 쓴다 하는 남다른 만족감을 위해서 이 나싱폰 1을 선택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스마트폰 디자인에 얼마나 큰 가치를 매길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폰 1의 디자인 컨셉에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정말 많은 스마트폰을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번의 결정이 향후 2년 혹은 3년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서 조금 더 호의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일부 얼리 어댑터라고 부르는 고객들은 물론 초반 수요를 견인을 하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어떤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될까요? 올해 6월에 있었던 갤럽 스마트폰 조사에 따르면 이
이제 국내 모바일 시장은 애플 아이폰과 삼성 안드로이드가 서로의 벽을 견고히 쌓고 거의 이동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재구입 의향자 비율이 작년에 둘 다 88%가 나와서 정말 많이 놀랐는데요. 올해도 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쓰던 폰을 그냥 계속 쓰는 걸로 굳혀졌다는 의미겠죠. 여기에는 제조사의 충성도도 물론 있겠지만 OS 이동에 더욱더 보수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아이폰 유저 중에 나싱 폰1을 구입할 비중은 크지 않을 것 같고, 안드로이드 유저 중에서 최신 플래그십 말고 할인돼서 판매하는 한 세대 이전 플래그십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층이 있어요. 레거시 마켓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싱 폰1의 하드웨어 성능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 레거시 마켓의 플레이어들과 경쟁을 하면서 여기에 디자인과 유니크함을 추가적인 밸류로 어필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국내 마켓은 통신사 가격 정책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요를 만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좀 가능하다면 아예 하나의 통신사와 익스클루시브 유통계약을 하는 편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얼마나 잘 될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고이고 고인 스마트폰 시장에 이런 제품이 나와서 일단 반가운 마음이 크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응원해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사용하면서 또 공유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소개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근데 생각보다는 더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색깔도 사실 하얀색을 더 많이 봐서 그런지 하얀색이 더 기대가 됐었는데 까만색도 생각보다 훨씬 더 예쁘고 불빛 나오는 거 자꾸 해보게 돼요. 근데 저는 마음에 들어요.